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즈니월드 리조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월드 단지는 서울 여의도의 약 6분의 1의 사이즈며 여행 동안 온전히 디즈니를 느끼기 위해서는 디즈니 리조트에서 묵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디즈니 관련한 것들로 이루어지며 아침에 먹는 와플도 미키 모양, 수영장도 디즈니 캐릭터들로 꾸며져 있는 등 여행 기간 동안은 디즈니의 세계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단지 내에서는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아침마다 파크에 30분 일찍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조트 게스트들은 60일 전부터 디즈니 다이닝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 있는 리조트들은 25개가 넘는데요. 각 리조트마다 테마가 있고 장단점들도 명확하게 있어 예약하시기 전에는 꼭 사전 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리조트들은 크게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저렴한 밸류 리조트, 중간 등급인 모더렛 리조트, 그리고 가장 비싸고 럭셔리한 딜럭스 리조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를 고를 때에는 저는 2가지 기준으로 고릅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가장 저렴한 것보다는 원래 가격에서 얼만큼 할인이 되는지, 얼만큼 좋은 딜인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월드 공식 홈페이지에는 스페셜들을 자주 찾을 수 있는데요. 주로 35%가 가장 큰 할인 폭이고 그 다음은 30%, 25%, 20% 순으로 할인을 합니다. 스페셜마다 특정 리조트의 방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인기 있는 리조트는 빨리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통수단과 거리인데요. 제가 방문하고자 하는 파크들의 어떤 교통편이 제공되는지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직킹덤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매직킹덤 근처의 호텔로 예약을 하고 앳콧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앳콧 근처의 호텔 또는 스카이라이너가 있는 호텔로 정합니다.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날씨가 가장 더운 낮에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낮잠을 재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파크에 가서 놀고 낮에는 리조트로 돌아와 쉬고 저녁에는 또다시 파크로 돌아가는 일정들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일정을 짜면 하루를 이틀로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체력 안배와 컨디션 조절을 하며 불난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리조트를 고르실 때 생각하셔야 할 것은 가격과 교통수단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계획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목적이 관광이냐 휴양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리조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호텔방에는 많이 안 머물고 하루 종일 파크에 계실 예정이라면 가격이 괜찮은 방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파크보다는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 수영장이 좋은 곳과 다이닝 옵션이 많은 에리아를 추천드립니다. 밸류 리조트는 팝센츄리, 올스타 스포츠, 올스타 뮤직, 올스타 무비스 그리고 가격 많은 밸류급이 아닌 아트 오브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밸류 리조트의 호텔들은 한 빌딩에 있는 방들이 아니며 대부분 단지들로 조성되어 있고 호텔방 문을 열면 바로 야외입니다. 밸류 리조트들의 제일 큰 장점은 가격인데요. 보통의 스탠더드룸은 약 130불에서 250불 정도 합니다. 호텔마다 테마들이 다양하고 아주 큰 디즈니 캐릭터 조형물들이 있어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리조트들입니다. 밸류 리조트들은 푸드코트가 다른 리조트들에 비해 더 크고 조금 더 일찍 열고 조금 더 늦게 닫습니다. 이것은 파크 롭드랍을 하실 때 일찍 나가야 할 때 아침을 간단히 먹기 좋고
파크 끝나고 늦게 들어오실 때 야식을 드시기에 좋습니다. 팝센츄리와 아트 오브 애니메이션은 스카이라이너 호텔이기도 한데요. 이 뜻은 앳콧과 할리우드 스튜디오 가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바쁠 때인 아침 시간과 파크가 끝나자마자에는 많은 분들이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줄이 조금 많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밸류 리조트는 대단지라 많은 인원수가 묵는 만큼 더 많은 사람도 이용하니 그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단체 여행객들이 많아서 혹시 조용한 여행을 원하셨다면 밸류 리조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와 여행 중이시라면 모든 곳이 디즈니 캐릭터 조형물과 포토스팟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과 사진들이 남습니다. 수영장 역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루함 없이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모더렛 리조트는 중간 가격의 리조트인데요. 부대 시설이 밸류 리조트보다 조금 더 많고 선택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도 더 많습니다. 모더렛 리조트의 스탠더드룸 가격은 약 300불에서 400불 정도 합니다. 이 모더렛 리조트들의 단점은 매우 넓다는 것인데요. 낮에는 가뜩이나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 디즈니 파크에 가고 리조트로 돌아와서도 로비에서 방까지 또는 푸드코트나 레스토랑까지 또 다시 걸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리조트 안에는 자체 셔틀이 돌아다니는데요. 코로나도 리조트는 정류장이 4곳, 그리고 카리비안 리조트는 무려 8곳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셔틀을 기다리는 시간들도 따지고 하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조트들을 선택하시더라도 장점도 많은데요. 일단 풀들이 아주 넓고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원하는 빌딩이나 에리아를 찜하셔서 리퀘스트를 넣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리비안 리조트의 5601에서 5564호방과 5501에서 5564호방들은 최상급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리비에라 리조트 쪽의 스카이라이너와도 가깝고 리비에라 리조트와도 가까워 리비에라의 식당을 이용하기 편리한 거리입니다. 물론 룸이 많이 차 있는 시기에는 리퀘스트가 안 받아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코로나도 리조트는 호텔 빌딩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그랜드 데스티노 타워에 계신다면 넓은 단지를 걸을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포트 올린스, 프렌치 쿼터스는 아주 인기 있는 모더렛 리조트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리조트보다 단지가 작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녀야 하는 거리가 적고 테마도 뉴올린스의 마디그라 축제여서 여행 동안 디즈니와 마디그라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포트 올린스 리버사이드는 반면에 더 큰 단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가장 특별한 것은 로얄 게스트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얄 게스트룸은 인테리어가 알라딘이 잘만한 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카펫에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고 벽에는 공주들의 초상화들이 있어 어린 디즈니 공주 팬이라면 너무 좋아할 만한 방입니다. 포트 올린스 리버사이드와 프렌치 쿼터스는 둘 다 파크들까지의 교통수단은 버스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디즈니 스프링스까지는 보트로 갈 수 있어 여기 묵는 동안은 디즈니 스프링스에 시간 부담 없이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럭스 리조트는 디즈니에서의 가장 럭셔리하고 접근성도 제일 좋은 리조트들인데요. 그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보통의 스탠더드 룸의 가격은 500불에서 1000불도 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리조트들은 디즈니 베케이션 클럽 방들도 함께 있어 콘도처럼 방이 3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딜럭스 리조트는 많은 부대시설과 레스토랑이 있으며 가장 큰 혜택은 몇몇 저녁들에는 파크에 익스텐디드 이브닝이 있어 파크가 폐장한 후 약 2시간 동안 딜럭스 호텔 게스트들만이 파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딜럭스 호텔들로 제일 잘 알려진 리조트들은 매직킹덤 근처에 있는 모노레일 리조트들인데요. 컨템포레리 리조트, 베이레이크 타워즈, 그랜드 플로리디안, 그리고 폴리니시안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리조트들은 매직킹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매직킹덤 방문할 시에 모노레일, 보트 또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리조트는 아니지만 보트를 이용해 매직킹덤을 방문할 수 있는 윌더니스 랏지도 있습니다. 앱콧 근처의 호텔들도 딜럭스 리조트들인데요. 야트앤드 비치클럽 그리고 보드워크가 있습니다. 이 호텔들은 앱콧과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매우 가까워 보트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라토가 리조트나 올드키 웨스트는 디즈니 스프링스와 가까운 리조트이며 딜럭스 리조트 중에서는 인기가 덜한 편이지만 골수 팬들이 많으며 디즈니 베케이션 클럽 멤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장 인기가 높고 다른 리조트들에 비해 방수가 적어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리비에라 리조트가 있습니다. 딜럭스 리조트들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리조트로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멀 킹덤 라지가 있는데요. 모든 파크와 디즈니 스프링스를 버스로 가야 하지만 리조트 내에 작은 동물원이 있어 여기 묵거나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동물원에 온 느낌입니다. 특히 사바나 뷰룸을 가지면 호텔방 베란다에서 기린이나 얼룩말, 사냥 등을 볼 수 있어 동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사파리 여행 오신 느낌입니다. 딜럭스 리조트는 특히 깜짝 게스트가 많은데요. 이렇게 캐러밴을 타고 돌아다니는 디즈니 캐릭터들이 리조트를 방문을 해서 게스트들과 만나 몸으로 대화하고 사진도 찍고 합니다. 딜럭스 리조트들은 다이닝도 훌륭한데요. 많은 리조트들의 캐릭터 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어 여기서 묵고 있는 게스트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이 방문합니다. 물론 디즈니 리조트에 머무는 것이 디즈니 여행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디즈니월드 외에 다른 파크나 공원들을 방문 예정이라 디즈니 리조트에 머물지 못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디즈니 리조트는 묵는 게스트 외에도 리조트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파크에 안 가는 날에는 리조트 하핑을 다니기도 하며 여기저기 다른 리조트들을 구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그럼 리조트들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한 군데 리조트에 있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딜럭스 리조트들은 가격이 높다 보니 여행 기간 내내 묵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플릿 스테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팝센츄리에 3박을 묵고 컨템포레리에서 2박을 묵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릿 스테이를 하신다면 아침에 체크아웃 하시고 짐을 벨 서비스에 갖다 주시면서 어느 호텔로 이동한다고 알려주시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옮기시는 리조트 벨 서비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는 파크에 방문하시던지 여느 날처럼 보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것은 아마도 짐을 싸야 한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니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리조트의 파킹 폴리시는 자주 바뀌는데요. 2024년 7월 현재로서는 만약 차를 갖고 오시고 디즈니 리조트에 묵으시면 리조트 파킹과 파크 파킹이 모두 무료입니다.
이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리조트를 고르셨다면 디즈니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리조트마다 레노베이션 일정이 있다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으니 잘 읽으시고 방문하는 기간에 끼어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디즈니 리조트는 주기적으로 방과 부대시설의 레노베이션을 진행하는데요. 그만큼 안전과 외적인 미를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2024년 현재 계획된 레노베이션으로는 7월에는 올스타 무비스 푸드코트가 레노베이션으로 밖에서만 식사가 가능하고 판타시아 풀장은 2025년 1월에서 4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팝센츄리 리조트 푸드코트 역시 7월부터 공사가 이어져서 음식은 주문할 수는 있으나 앉는 자리가 협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트앤드 비치클럽의 상징인 스토몰랑 베이 풀장은 2025년 1월에서 6월까지 공사가 예정이니 여기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풀장이 공사의 이유로 닫아 있으면 옆에 있는 가까운 리조트 풀장을 쓰실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특히 야트앤드 비치클럽의 풀장은 디즈니 리조트 중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그만큼 들어오는 게스트들도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다른 리조트들은 카드키나 매직밴드를 이용해서 풀장을 입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날마다 바뀌는 색깔의 팔찌를 리조트 게스트들에게만 줍니다. 디즈니 리조트들은 온라인 체크인이 가능하고 핸드폰에 있는 디즈니 앱으로 방문을 열 수 있어 더 이상 로비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키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조트들은 아주 넓고 방번호도 조금 이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처에 있는 디즈니 직원에게 방번호를 대시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수고 없이 곧바로 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리조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 고르는 게 고민되시죠? 추후에 추천할 만한 리조트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 테니 그것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디즈니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즈니언 이팟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봐 주세요.